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드디어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시장이 끝났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하고 오늘은 좀 특별히 이제 시장이 우리가 지난 3월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급락했다가 지금까지 오는 과정 중에서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 있어도 또 똑같은 상황에서도 운영 전략을 잘못 짜면 한 사람은 돈을 벌고 또 한 사람은 돈을 못 벌고 낭패를 보는 이런 이제 상황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전체 개개인의 상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 상황을 좀 정리를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내가 속해 있는가 이렇게 해서 그 운영 전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주말이고 하니까 필요하시다면 좀 시간이 나실 때 찬찬히 좀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시장 정리부터 좀 해보죠. 이건 오늘 시장은 뻔한 시장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고, 저도 그래서 참 못 자고, 이제 우리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해주는가, 조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좀 여유 있는 그 틈을 좀 우리한테 보여주면 시장은 굉장히 좋겠다 하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했는데, 우리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거 보면 미국 시장도 먼저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표되기 전날 미리 땡겨다 다 써버렸어요. 미국 시장은. 그래서 이제 정작 이제 발표가 됐죠. 근데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인플레이션 통제를 좀 유연하게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가 좀 넘어도 그냥 좀 놔두고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2%에 근접하는 밴드만 유지하면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식시장 너무 겁먹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좋게 당연히 받아들였죠. 근데 왜 미국 시장이 시장이 좀 별로였냐? 그거는 그 전날 그냥 어마무시하게 땡겨다 썼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드렸었죠. 어제도 미리 땡겨 쓴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뻔히 아는 그런 상태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마땅히 경기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안 움직였으니까 또 움직이고 또 어제 하도 경기 관련주들을 주눅들게 해놨잖아요. 이 기술성장주들이 카카오나 네이버를 필두로 해갖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오늘은 좀 기술성장주가 숨고르게 하고 나타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시장도 예측하고 크게 틀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신규 확진자도 10시가 지나면서 다시 300명대로 400명대에서 떨어졌죠. 그래서 조금 이제 희망을 갖고 이렇게 쭉 움직였는데 오후 들면서 우리가 사회적 격리하는 그 단계를 2단계, 3단계 그런데 그 3단계를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2단계지만 2.5단계 그런 단계가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2단계 치고는 되게 타이트한 그런 상황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이제 정부에서 얘기도 했고 또 한 가지는 질병관리본부가 이 모델링을 해서 아마 한번 돌려봤는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잘못하면 다음 주에 일 확진자 증가가 거의 800명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 이래서 좀 이렇게 추이타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힘있게 뻗지를 못하고, 그냥 그런 시장으로 그냥 끝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 다 0.5, 0.4, 이 정도. 그런데 이제 오늘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는 좀 팔았고, 개인이 코스피에서는 좀 샀어요. 근데 또 외국인들은 모처럼 코스닥에 매수를 좀 보였고 개인들은 코스닥에서 많이 팔았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오늘 5G 관련 등등 해갖고
우리가 소부장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쪽들이 쫙 이렇게 올리니까 아마 이익 시연을 하신 것 같아요. 개인들이. 그러니까 요즘 개인들이 아주 그렇게 발빠르게 매매를 잘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 상대방도 그러고 있어요. 기관도 그러고 외국인들도 뭐 2박 3일 매매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만 막 이렇게 점잖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시장 거기에 따라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매매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오늘 시장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다 나왔어요. 네, 나올 게 다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좀 특수하게 신규 확진자 이런 꼬리표가 다음 주까지 이렇게 계속 달려가서 그런 불안함이 지속될 수는 있지만 잭슨홀 얘기도 다 나왔고, 그러니까 연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알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아무것도 갑자기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의 다음 달에 있는 배터리 데이 때 뭐 그 2차 전지 관련돼서 뭔가 뒤집어 엎을 만한 뭐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기대 내진 불안감을 제외하고는 뭐 이렇다 할 게 이제 없어진 시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장이 지금까지 끌고 와서 이 고공 상태 아니에요? 지금이 누가 뭐래도 고공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술 성장주를 주력으로 가지신 분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쫄리잖아요. 그동안 많이 해서 야 이거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거야. 이거 하루에도 몇 번씩 다짐을 해서 보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 모바일로 주가를 확인하는 횟수가 이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뭐 10분에 한 번씩 막 이렇게 또 그거보다 더 빨라지죠.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나를 포함해서 전부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쯤에서는 우리 백만개미 투자자들 여러분들한테 이 운영 전략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놓을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뭐 이걸 얼마에 사서 얼마까지 팔어 뭐 어떻게 뭐 그런 거 제가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사람마다 처지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그거에 맞춰서 베스트 솔루션을 찾아내는 게 주식 투자를 잘하는 거지. 뭐 우리가 무슨 뭐 일괄적으로 돌격하면 와 갔다가 뭐 이게 과거에는 그러다가 이제 개미들이 많이 털렸죠. 근데 요새는 뭐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그 내 계좌의 운영 전략을 좀 다짐해 놓을 필요가 있다. 지금 갖고 있는 게 뭐 A라는 분하고 B라는 분하고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똑같고 현금도 그렇고 거의 비슷하다고 가정을 해도 여기서 발을 잘못 들이거나 운영 전략을 잘못 짜면 이게 완전히 뒤집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증시격언에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똑같이 이슬을 먹는데 뱀은 독을 만들고 소는 우유를 만들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완전히 주식 투자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이포크 메이킹한 피어리에 와 있다.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쪽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이나 뭐 이런 거 댓글 제가 다 보거든요. 그런데 뭐 아주 이게 너무 모르셔갖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걸 어디까지 말씀을 해 드려야 되는가 이래서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뭐 나름대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해 오신 거, 왜냐하면 이렇게 주력주 위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또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운영 전략 말씀드리고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많아요. 보통주가 좋아요? 우선주가 좋아요? 이게 잘못 얘기하면요.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이런 거나 뭐 다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통주하고 우선주의 차이점은 아시죠? 우선주는 배당이나 이런 거에 우선권을 갖는 대신에 경영 참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 사채 발행이나 이런 거를 하면 이게 부채잖아요. 근데 증자를 하면 자본금이 되는 거죠. 근데 증자를 하면은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낸 사람들한테 줘야 되니까 그 새로운 주주가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당신 이번 이 우선주를 사는 사람한테는 내가 배당의 우선권을 보장할게. 그 대신에 경영권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행하는 게 우선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주는 사이즈가 이름만 똑같이 무슨 기업 보통주, 무슨 기업 1우선주, 2우선주, 뭐 이건 이제 순차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이것들은 사이즈가 본주에 비해서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확 바람이 불어서 하면 이게 마치 스몰캡 같은 거예요. 소형주. 그래서 조금만 사도 확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본주는 한 50평짜리 방이에요. 50평짜리 방. 근데 보통주는 딱 한 평짜리 방이에요. 불 때면 얘는 금방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조그만 방이니까. 그래서 우선주가 그런데 탄력도 있게 나갈 때는 그게 우선주의 강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우선주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빠지기 시작할 때 속수무책이에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다 파니까. 그러면 팔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시장말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저는 그 올라갈 때의 짜릿함 때문에 우선주를 택하는 것보다는 개인 투자거나 안전성 위주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놈의 회사가 주가가 올라갈 회사면 올라간다. 그러면 조금, 보통주를 뭐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뚝 잘라서 우선주가 좋냐, 보통주가 좋냐, 이거는 뭐 별로 좋은 질문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선주는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를 아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물타기와 계좌 쪼개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어디서 이거를 들어서 배우셨는지, 물 탄다. 물 탄다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제 지금은 막걸리 다 이렇게 페트병에 해서 나오니까. 근데 저희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렇게 페트병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막걸리 집에 가면 왜 독에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막걸리가 모자랄 때 주인이 물을 좀 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오늘 술을 잘 받네, 뭐 이럴 수도 있고.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석시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밑에 내려와서 또 사서 희석시킨다는 의미로 물타기예요. 근데 물타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트레이딩 매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내가 대상으로 한 주식이 떨어질 때마다, 떨어지는 날마다 산다. 근데 그 얘기는 이렇게 해서 떨어지고 또 올라갔다 떨어지고 해서 그게 평균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런 물타기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평균 단가를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가 저점인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물타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A라는 주식을 샀어. 얘가 하염없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10,000원에 샀어요. 9,000원에 물을 탔어. 근데 또 빠져. 그래서 8,000원에 물을 탔어.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이거 계속, 그래서 예전에 이런 거를 많이 했는데, 건설주가 70년대 건설주 난리 났을 때 동아건설이 8,000원 갔어요. 8,000원. 그래서 그게 떨어져서 2,000원 되니까 8,000원짜리 2,000원 되면 안 살 사람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해서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2,000원이다. 그러니까 지금 못 사면 바보 된다 그랬어요. 그 주식이 1,000원이 깨졌어요. 그래서 500 몇십 원에 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물 탄다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어떤 한 기업의 매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물 타는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뭐 꼭 A 종목은 A 종목에만 물을 타야 된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A 종목은 그렇게 해서 물렸으면
B 종목이 빨리 갈 것 같으면 B 종목을 그 돈으로 사는 게 낫지 꼭 A 종목에 물을 타놔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이게 화공약품도 아닌데 꼭 같은 거를 물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 물타기도 두 가지 이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야 되는 거지 무조건 물타기 한다고 매수 단가 낮아지고 물타기해서 매수 단가 낮아지면 뭐 좋다 이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망가지는 주식을 계속 사고 있는 거나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계좌 쪼개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메인 포트폴리오 묶어놓고 그 나머지 현금 가지고 이렇게 치고받고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메인 포트폴리오에 있는 계좌는 이렇게 하고 여기서 현금 빼서 계좌를 하나 또 만들어서 그거는 치고받고 하는 것만 하겠다. 근데 그거 저는 별로 이렇게 권장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측하지 않았던 시장 상황으로 갔을 때 우리가 돌아 나오려면 현금이 있어야 돼요. 현금이 없고 계좌가 빡빡하게 있으면요, 그냥 딱 막다른 길 뒤 꽉 막힌 데다가 뒷발을 딱 디딘 거나 마찬가지. 돌아 나온 공간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좀 현금을 남겨놓아라. 그래서 그 메인 계좌에 남은 현금 중에서 트레이딩 매매를 하시는 게 낫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메인 포트폴리오에 있는 주식하고 새로 산 주식하고 이 매수 단가가 섞어져 갖고 평균 매수 단가가 자꾸 나오니까 계산하기 복잡하죠. 아, 그거 간단해요. 요만한 그냥 메모지에다 하나 메모해 놓으시면 돼요. 나 요번에 더 산 거, 뭐 예를 들면 카카오는 메인 포트폴리오에 묶어놨는데 내가 여기서 트레이딩 하려고 더 산 거는 얼마에 샀고 얼마에 샀고 얼마에 샀고 이러면 그냥 그거 되게 쉬운 건데 그 계좌를 쪼개면 그 오파도 양쪽으로 내야 되고 그거 뭐 그렇게 저는 별로 좋다고 왜 쪼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이유로 쪼개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시는 게 이제 카카오 게임스에 대한 IPO 청약 얘기인데 여러분 뭐 다 보도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기관 예측이 10,000대 1이 나왔어요. 근데 그 얼마 전에 그 SK 바이오팜이 835대 1이니까 그거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청약 가격의 상한선이 24,000원으로 할 게 이제 뻔하죠. 24,000원에. 그래서 1일날, 2일날 청약하고 11일날 상장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비율이 높으면 이건 뭐 몇 주나 나오겠어요? 그렇죠? 근데 뭐 자금 동원 능력이 많으신 분은 뭐 하셔도 되지만 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이게 비율이 높다는 거는 뭐 여러분 아파트 해보셔서 알잖아요. 비율이 높으면 뭐 시장 나중에 IPO 됐을 때 상장됐을 때 가격이 좋을 확률이 높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뭐 요새는 뭐 이거 청약 저는 잘 모르겠는데 청약금만 대출해주는 또 뭐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뭐 어찌 됐건 이 카카오 게임스는 뭐 하실 수 있으면 청약해 보시는 게 괜찮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SK 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하고의 문제잖아요. 이게 송사 아니에요. 오늘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조금 이제 안정을 좀 찾았지만, 저는 그냥 뭐 SK 이노베이션 가진 분들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전지의 분리마크에 관련된 특허를 가지고 2014년인가 두 회사가 이거를 서로 공유하면서 터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그래요. 약속을. 그런데 이제 그게 미국에서 이제 불거지면서 제가 알기로는 무슨 폭스바겐인가 어디 납품하면서 그게 이제 불거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특허 침해냐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단이 난 건데 뭐 그게 누가 이기고 뭐 LG화학이 이기고 SK 이노베이션이 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돈이 관련돼 있어요. 특히 침해에 대한 보상이. 근데 두 회사가 LG가 요구하는 금액하고 SK 이노베이션이 주겠다는 돈하고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협의를 해서 어느 선을 결정짓겠죠. 항상 그렇잖아요. 뭐 재판이라는 게 해서 뭐 그랬다 그러면 그냥 바로 주겠습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이미 이제 정리되는 단계에 들어간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 전략
얘기를 이제 해야 되겠어요. 근데 운영 전략 보면은 오늘 보면 이런 이제 그 카카오나 네이버는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했죠. 근데 이제 특이한 게 오늘 현대차예요. 현대차가 JP모간이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는데 JP모간이 8월 내내 팔았어요. 내내 팔았어요. 뭐 잠깐 샀지만 전반적으로 8월 내내 현대차를 팔았는데 오늘 좀 조금 좀 긴 기간을 두고 수량도 제법 되게 현대차를 샀어요. 그러니까 아시지만 이제 기관이 730을 순매수하고 개인들은 이제 올라오니까 이익 시연을 짧게 했죠. 그래서 이 기관의 움직임이 어떤 것이냐? 얘네들도 카카오에서 같이 카카오에서 정확하게 JP모간이 2박 3일 매매했어요. 또 먹었죠? 예, 그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JP모간이 이거 관리 들어간 것 같다 그러더니 하루 종일 관리해서 주가에서 올라가니까 때렸어요 오늘. 현대차도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얘네들도 현대차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같이 한 건지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영 전략인데 어떤 분이 제가 SBS, CNBC 그 앵커 할 때 그 끝날 때마다 그 한 3분, 2, 3분 내에 그 코멘터리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시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뭐 그냥 매일매일 작가랑 상의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걸 또 다 보시는 분이 또 계셔갖고 그거 옛날 그 영상을 한 8년 된 영상을 보시고 이제 그 얘기를 적어주셨는데 바로 그겁니다. 이상한 시장. 주식시장은 이상한 시장이에요. 우리가 보통 어떤 시장에 우리가 돈을 들고 물건을 사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돈을 들고 가서 내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잖아요. 그게 일반 시장이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은 내 돈을 들고 가는데 내 마음에 드는 주식을 사는 시장이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주식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공통으로 좋아하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주식을 트렌드가 글로 가면 그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돈 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주식을 사야지 돈을 버는 희한한 시장이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시장이죠. 그래서 운영 전략도 똑같아요. 운영 전략도 대부분 이제 여기서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이 운영 전략을 얘기할 때 계속 자기 얘기를 해요. 내가 3월부터 이걸 찍어갖고 말이야. 지금까지 얼마를 먹어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아닌 사람이 이 종목을 어떻게 보는가의 입장을 바꿔서 자꾸 생각을 해봐야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그 3월 말이나 4월 초에 포트폴리오를 기술 성장주로 구성하셔가지고 이건 탄탄하게 봉합해 놨으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분들은 지금 뭐 장난 아니게 수익이 났잖아요. 수익이 났어요. 그 나머지 현금 가지고 하는 분들, 이분들이 제일 편하게 해피하게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술 성장주를 가지고 트레이딩 매매를 하건 아니면 요즘 제가 이상한 낌새가 있다는 현대차나 SK텔레콤 같은 뭐 그런 거를 가지고 한다든지 오늘 되게 웃기는 게 SK텔레콤이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자사주 매입한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기관이 때리면서 초를 쳤어요. 그럼 우리나라 기관 되게 이상해요. 그렇죠? 하루만 지나고 팔아도 될 텐데 더 높이 먹을 텐데 왜 그래야 되는지 아마 월말 실적 보고 때문에 그랬는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난 분들이 나머지 현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는 되게 편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종목, 심지어는 뭐 재료로 막 움직이는 주식 이런 것도 뭐 성향이 그러신 분은 조금 사보실 수 있어요. 야, 이거 한번 탁 튀면 이거 가는 거 아니야?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 이쪽이 충분히 먹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제일 편하게 전략을 짜시면 돼요. 여태까지 말씀을 드린. 두 번째 이제 제일 또 그 다음에 골치 아픈 분들이 뭐냐면 이게 메인이 없는 거예요. 메인 포트폴리오가 비었어. 늦게 와갖고 최근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려니까 이거 뭐 가격이 너무 빡센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질문도 많이 해주세요. 근데 뭐 늦게 온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거는 뭐 이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메인 포트폴리오 구성과 트레이딩을 동시에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네, 그러니까 나 메인 포트폴리오가 비었어. 그러니까 난 메인 포트폴리오를 채워야 돼. 이래가지고 뭐 언택, 2차전지, 뭐 바이오 이런 쪽만 막 해서 그것만 막 살려고 하시지 말라는 거죠. 그 동시에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 자산이 얼마인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고 얼마는 어디에다가 투자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그 포션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를 메인 포트폴리오에 납니다. 메인 포트폴리오 중에서도 언택은 얼마, 2차 전지는 얼마, 뭐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거를 사는 거는 메인 포트폴리오 구성용으로 사는 거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은 트레이딩용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 메인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리스크가 옛날보다 커졌잖아요. 옛날보다 커졌기 때문에 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동시에 이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적은 수익이라도 계속해서 트레이딩에서 모아가면서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바쁘죠? 바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쪽으로 뭐 카카오 좀 사서 넣는 거, 뭐 LG화학 사서 넣는 거 하면서 이쪽에 뭐 현대차 떨어지는 날, SK텔레콤 떨어지는 날 해서 이거 조금 올라오면 이건 짧게 보고 털어서 수익 잡고 뭐 이런 거를 동시에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은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니까 메인 포트폴리오는 아주 봉해갖고 내년 1, 4분기까지 가시자고요 이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내년 1, 4분기까지 꼭 가야 됩니까? 그랬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저도 몰라요.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장을 추적하면서 이거 좀 이상하고 이게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스피드가 빨라서 고점에 빨리 닿는 거 아닌가라고 느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를 좀 권유해 드리죠. 뭐 메인 포트폴리오에 있는 것 중에서도 얼마는 현금화 좀 시켜보시죠. 뭐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그게 뭐 특정한 어떤 내년 1, 4분기에 그 어떤 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은 뭐냐면 아직도 더 남았다 갈 길이 그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걸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실은 이분들이 실수할 확률이 제일 높은 분들이에요. 뭐냐면 가졌었어요. 지금 메인 포트폴리오로 얘기되는 언택 관련주, 2차전지 이런 거를 가졌는데 너무 일찍 팔은 거예요. 그래서 없어. 팔고 나니까 계속 올라. 뭐 약도 오르고 들어가려니까 겁도 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몇십 년 동안 본 거에 보면 확률적으로 이런 분들이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정신 바짝 좀 차려셔야 돼요. 첫째, 판 가격을 잊어버리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들어온 사람이랑 똑같이 시장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저거 옛날에 내가 얼마에 샀던데 지금 얼마 됐어 이거를 자꾸 기억하면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멈칫멈칫한데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못 사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하면 안 되지 하고 덜컥 들어가면 그게 상투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가졌던 분들이 더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일 저는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은 한 번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들어가면 끝까지 내가 이걸 들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은 이분들은 다시 들어가도 또 일찍 팔아요. 성향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제어하는 방법은 뭐냐? 시간으로 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예요. 내가 이거를 사서 뭐 연말을 넘기겠다. 12월까지 간다. 내년 1, 4분기 간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지 말고 사실 때 가격으로 결정선을 놓아보세요. 나는 이 주식이 얼마까지 오르면 난 그냥 또 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게 편해요. 그렇지 않고 기간을 정해놓으면 이게 자꾸 안에서 흔들리는데 흔들릴 때마다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일찍 판다. 또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격으로 결정선을 놓고선 시장을 보셔라 하는 거죠. 기간은 잊어버리시고 그러면 실수 확률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메인 포트폴리오에 이익 나서 있는 분들은 뭘 해도 좋고 행복한 사람들이고, 메인이 비어 있어서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메인 포트폴리오 채우는 거랑 트레이딩 매매를 동시에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메인이 있었는데 일찍 팔아갖고 지금 약 올라서 그러는 분들은 이분들은 다시 재매수할 때 가격을 정하지 기간을 정하지 마시라. 기간을 정하면 실수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도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뭐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아베 신조 뭐 잠시 후 5시에 기자회견 한다고 하니까 수상직 그 총리직을 내려놓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랑 지금 얽히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후임으로 뭐 거론되는 사람들 뭐 몇몇이 봐도 뭐 그게 그거 아닐까,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 주 너무 고생하셨는데 주말에는 가능하면 시장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좀 프레시하게 좀 쉬시고 다른 생각도 좀 하시고 그러세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시장은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장 열린 거 보고 월요일 시장 정리해서 월요일 오후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